정부와 여당이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실드 치려다가 오히려 그 실드로 대통령을 쳐버린 셈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을 한 자들이 전부 높은 직에 속한 것이 알려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교육교재에서 홍범도, 김자진 장군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자진 장군도 홍범도 장군처럼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6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군 정신교육교재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 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의 적대 세력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의 정신교재에 고려공산당 이력이 있는 분이 있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김자진 장군은 왜 빠진 거냐는 질문에는 똑같은 얘기다. 김자진 장군도 홍범도 장군처럼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김자진 장군도 당시에 독립운동했었던 북한도 위주에 의해 봤을 때는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연결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시청자 사이에서는 김 장군은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돼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런 논리라면 김구 선생 이름이 빠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김자진 장군은 1921년 자유시참변 사건 이후 반공 노선을 걷다가 1930년 고려공산당원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변인은 MBC에 김 장군이 일부 공산 세력과의 연계가 있었다는 관련 연구 및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의원은 황당하다면서 윤 대변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할아버지가 공산당원에 암살당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대한독립군 전부가 만주에 계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그쪽 공산당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군의 손녀까지 직접 나서서 반박하자 결국 윤 대변인은 직접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김 장군이 공산주의자란 뜻은 절대 아니었다며 학계에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이번에도 또 오해랍니다. 국민을 상대로 듣기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애초에 이 논란은 이 정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중 국군의 역사와 독립군 광복군의 활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주요 인물인 홍범도 김자진 장군과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비판이 거세지자 일선 부대에 배포한 교재를 전량 회수해 내용 보완 작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후 8개월여 만인 지난 1일 국방부는 교재의 완전성을 재고했다며 수정본을 다시 발간했는데 또다시 오점이 발견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판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지난해 이들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밖으로 옮기는 사실상의 철거를 추진해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논란거리를 만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욕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짜증을 부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게다가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다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로 당의 공식 입장이든 윤 대변인 개인 입장이든 국민은 이번에도 당신들이 독립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했으니까요. 물론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정부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말했던가요?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16일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방송된 한국방송 뉴스라인 W 사전 녹화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아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라인 야후 사태와 사도 광산 논란까지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화병으로 미치게 만들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말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박해 봅시다. 먼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이란 부분입니다. 마치 일본이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어 사과 요구는 부당하다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일을 맞아 태평양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는 총리직을 내려놓고요. 임기 내내 사과 한마디 없이 물러나는 겁니다. 게다가 윤 정부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을 향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항의할 의지가 있었다는 듯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대단할 뿐인데요. 그리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가요?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걱정하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해자라는 겁니까?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억지 사과, 현 정부는 그 억지 사과라도 받아내겠다고 움직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주제에 무슨 진정성을 논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문제죠. 더 어이가 없는 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한 말, 그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약속했으니 동의했다는 외교부의 말.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신들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잖아요. 마지막으로 현재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가 상당하다며 한일 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체 어딜 봐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일본 관계만 좋아지는 거겠죠. 국민은 전혀 아닙니다. 보통 강제로 손을 잡게 하는 것을 두고 관계 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금과 같이 조금의 반성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폭풍이 몇 배로 불어닥치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건 결국 차기 정부가 감당하게 될 거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번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친일 매국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중꺾만은 들어봤어도 중일만은 처음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용산 밀정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밀정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김 차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야당의 비판을 제발 좀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영원히 집권할 것 같습니까?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 여론이 어떤지를 봤잖아요. 죄를 지은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입니다. 계속 지금과 같은 꼴이어서야 나중에 차기 정부가 당신들에게 죄를 물을 때 정치 보복을 한다는 소리를 해봤자 국민으로부터 조금의 동정 여론도 얻지 못하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